설레는 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프리뷰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분으로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 경마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일요일에는요, 서울 구경주로 문화일보배 대상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가 이제 보여준 게 그 최강팀이 직전에 좀 롤러블레이드를 여유롭게 이겼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롤러블레이드가 약간 발주가 늦으면서 KN로드라는 마필에게 좀 추돌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좀 추입 전개를 했었던 부분을 좀 감안은 해야 되는데, 하지만 최강팀이 워낙에 좀 그 전경기를 세게 뛰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강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롤러블레이드가 선행을 나가면서 최강팀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먼저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마필 김영군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롤러블레이드고요. 그리고 이제 7번 마필 문세영 기수 기승한 마필이 최강팀입니다. 롤러블레이드가 이제 직전에 좀 스타트가 안 좋다 보니까 최강팀에게 졌는데, 그 이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은 스타트가 상당히 좋고 좀 선행 유리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경주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무난하게 선행을 나갔고요. 제가 좀 약간 좀 선행으로 예상했던 6번마 컴플리트 킹덤이 롤러블레이드로 인해서 선행을 못 가면서 이 마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뭐 탄력으로 이기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 못 가는 순간에 이 컴플리트 킹덤은 좀 어려워졌고요. 최강팀이 약간 이 컴플리트 킹덤으로 인해서 약간 좀 진로상에 약간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붙여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끝걸음의 여력감이 좀 편하게 선행을 갔던 롤러블레이드가 더 나오면서 비교적 좀 착차 있게 이겼어요. 저는 뭐 한 1마신 내외로 선착 다툼을 할 거다 이렇게 경주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여유롭게 롤러블레이드가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경주 기록도 1분 12초 3. 물론 최근에 좀 주로가 빠르기 때문에 기록이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2세마가 1분 12초대 초반을 끊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잘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넥스트입니다. 그 과천시장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경에 또 센 말이 올라오는 이 브리더스컵이 있는 그러한 그 이세마 대상 경주들이 남았는데, 롤러블레이드와 최강팀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제 롤러블레이드가 이겼지만 이게 좀 전개에 따라서 많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또 게이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이 박대웅 조교사가 작전을 상당히 잘 짜거든요. 그리고 그 작전 수행 능력이 또 문세영 기수가 특출나고.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붙으면 이제 롤러블레이드를 선행을 보내주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최강팀이 스피드가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최강팀이 또 선행치라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최강팀의 독주다 싶었는데 롤러블레이드가 최강팀을 막아서면서 이세마 레이스들이 좀 더 재미가 있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특별경주와 마찬가지로 31조의 롤러블레이드와 또 18조 소속의 최강팀은 이세마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대상경주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경주 결과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주에 시행되는 토요경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10월 5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경마 제8경주 국내산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우선 좀 인기를 끌 마필들이 이제 18조 박대영 마방의 도끼블레이드는 최근에 그 3세마 대상경주에 출전했지만 재기량 발휘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반 경주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라운 패트릭이 2연승 내용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운 패트릭도 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특별 경주 어떻게 보면 좀 점핑 출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 러닝복스인데 이 마필이 뭐 입상 시의 전력 자체가 워낙에 셌기 때문에 이 러닝복스도 아주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아내양마방의 빅선더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박병일 마방의 검향 이러한 마필들도 좀 도전세로 팔리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의외로 좀 선행 가서 상당히 여유롭게 우승했던 마필이 이제 명마질주인데 이번에는 이제 선행은 못 갈 걸로 보여요. 워낙에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직전 경주 열애감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명마질주도 좀 관심을 둬야 되는 도전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기는 라운 패트릭, 러닝복스, 도끼블레이드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을 형성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검양, 빅선더, 명마질주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경주에서는 먼저 라운 패트릭과 러닝복스, 도끼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검형과 빅선더 그리고 명마질주까지 이 도전세로 팔릴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직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직전에 이제 5등급에서 우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4등급, 네, 4등급으로 올라가는 승급전 개념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특별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2등급 마필들하고 뛰었거든요. 너무 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여준 기량이 워낙에 좋았기 네.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마필이 러닝복스입니다. 근데 직전에 이제 내측에 해우 뭐 이런 좀 빠른 마필, 2등급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가면서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 레이스에 좀 라운 패트릭 필두로 빠른 마필이 있긴 하지만 이 러닝복스가 보여준 그 스피드 자체가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레이스고 뭐 이제 좀 그전에는 센 편성의 점핑 출전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적정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 러닝복스의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러닝복스를 추천을 드리겠고 직전 경주는 선행 못 가면서 좀 특별히 그 인상적인 내용을 전혀 보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네. 직전 5등급 레이스이긴 했지만 김동수 기수 기승에서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 경주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러닝복스의 직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마필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등급 레이스다 보니까 상대만은 많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00m긴 했지만 워낙에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단승식 1.4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선행마인 6번만 버키풀 골드가 초반에 선행을 나섰지만 외선에서 좀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를 선행을 장악한 이후에도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코너 도달 타임이 41초 7인데 요 당시에 좀 주로가 그렇게 최근같이 가벼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주로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하이 페이스로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선에서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0 남겨놓고 김동수 기수가 좀 강하게 추진을 해보는데 걸음이 계속해서 살아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걸음이 12초 7을 끊으면서 따라왔던 버키풀 골드를 8마신 차로 상당히 여유롭게 따돌렸는데 이게 주로가 결코 가볍지 않은 주로에서 1분 13초 2를 끊었습니다. 앞말이지만 상당히 센 말이고요. 이 러닝복스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자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렇게 좀 특출난 그런 경주력을 보인 마필이 없었습니다. 근데 순말의 이제 심장의 고동 그리고 이 앞말의 러닝복스 요 두 마필이 막강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 러닝복스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데뷔전을 1300으로 뛰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우승했던 마필이 심장의 고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마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전째는 이제 1000m였는데 뭐 59초대로 아주 빠른 기록으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에 이렇게 8마신 차로 여유승을 했습니다. 자, 직전은 선행을 못 가면서 졸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보여준 기량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 러닝복스를 입상 유력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닝복스는요, 직전 아일랜드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9위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워낙 또 막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고 또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입상 기대 마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 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18조 박대영 마방의 도끼블레이드, 최근 2개 경주를 이제 코리안 더비와 농림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 대상경주 1800, 2000을 뛰었는데 좀 초반에 빠르게 붙긴 했는데 이게 4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마필이 좀 페이스를 잃어버리면서 완전히 졸전을 2경주 모두 좀 펼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반 경주고요. 그리고 도끼블레이드가 이제 7전을 뛰면서 4번을 이창내 입상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들 좋습니다. 그 내용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18조에서도 좀 기대를 하면서 연속해서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지만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걸음을 보였는데, 하지만 이 마필이 이제 오피서 자마인데 모마도 이제 국내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정말 빠른 선행마였거든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봐도 이 좀 긴 거리보다는 단거리가 좀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역시 뭐 대상 경주에서 졸전을 했지만 스피드는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1200 일반 경주라면 18조 박대영 마방의 도끼블레이드 충분히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끼블레이드는요, 최근 2개의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 좀 하위권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자, 과연 이번 경주는 또 일반 경주이고 그동안 보여줬던 부진을 씻고 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비인기 마필 중에 추천드리는 마필은 37조 심승태 마방의 갈립입니다. 3세 앞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마필이 이제 그 전에 입상을 3번을 했는데, 이창내 입상을 3번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편성을 만났을 때 선전을 했던 그러한 마필이고, 그리고 좀 스피드로 싸우는 마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좀 앞선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좀 세게 보진 않았던 그러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정말 사착을 했는데 약간 좀 전개만 매끄럽게 풀고 기수와 호흡만 좀 맞았다면 상당한 성적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걸음새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갈립을 최대 좀 복병세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직전 경주에 이제 1200에서 사착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마필 박우른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갈립입니다. 이 당시에도 좀 비인기마였습니다. 이 전 경주에 2착 입상을 하긴 했는데 편성 자체가 강하지가 않았던 편성에서 2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편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비인기마였는데, 이 갈립이 데뷔 초에는 선행 가서 버티는 유형의 마필이었는데 이 레이스에서는 의외로 지금 초반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약간 기수하고 좀 호흡이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주행을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맨 후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코너 도는 시점에서 화면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직선에 접어들어서 외선에서 이제 추입을 오는데 역시 약간 마필이 매끄럽게 뛰질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m 남겨놓고도 맨 후미였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탄력이 붙는 시점이 한 150m 정도 남겨놓고 이제 그때부터 탄력이 좀 붙는데 그 순간 탄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쭉쭉 치고 나오는데 주폭도 제대로 나오면서 4차까지 올라왔는데 좀 매끄럽게만 탔다면 뭐 이창내 입상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탄력을 보이면서
4차까지 올라온 갈립. 이번에 조금만 좀 원래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네. 좀 가장 좋은 거는 좀 내측 게이트에 포진해서 중위권 정도 선입 전개를 한다면 지금 보여준 그 직선 탄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갈립이 한번 좀 이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최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립은요 최근 입상과 또 착순권 성적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순간에 나오는 집중력도 순간에 확 치고 나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만일 이번 경주에서도 앞선만 잘 만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5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2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경마 제12경주 1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직전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아주 강편성에서 깜짝 이착을 했던 지영철 마방의 다이아삭스가 뭐 인기 1위로 팔릴 수 있는 네. 그런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세 마필들이 많은데 서인성 마방의 이스트 팔로스는 이제 직전에 마필이 컨디션이 좀 더 좋아졌고 문세영 기수 기승해서 아주 선행으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그 경주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조교 내용으로는 문세영 기수가 어느 말을 탈지를 좀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코리안 스프린트에서 준우승을 안겨준 다이아삭스의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다면 이스트 팔로스는 이번에는 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직전 내용으로는 이스트 팔로스도 좀 세게 봐야 하는데 직전과는 좀 다른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인기 1위는 다이아삭스가 갈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마필로 이스트 팔로스 그리고 승급전이긴 하지만 뭐 선행력 좋은 야오 스마트캣도 좀 팔릴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출전이지만 뭐 1200의 강점이 있는 어나더 스마트원 그리고 직전에 좀 살아나는 내용을 보였던 뭐 뉴시타델이나 그리고 1200의 강점이 있는 뭐 신의 명령 이러한 마필들도 좀 도전세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이아삭스를 축으로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도 높게 팔리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는요 다이아삭스를 중심으로 야오 스마트캣, 또 어나더 스마트원, 이스트 팔로스, 뉴스타델, 신의 명령까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지용철 마방의 다이아삭스가 직전에 물론 이제 안배가 좀 잘 됐고 직선에서 한 발 딱 쓰면서 입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경주 기록이나 그 탄력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좋죠. 그래서 인기 1위만데 뭐 그대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다이아삭스를 입상 유력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직전 코리안 스프린트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마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거리 최강인 서울의 가온 챔프가 무난하게 선행을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는 부경마필 13번마 블루치퍼가 바로 옆에 붙여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이아삭스는 아무래도 이제 이 레이스가 스프린트 레이스다 보니까 초반 스피드에서 좀 밀렸지만 곡선주로에서 그 게이트점을 잘 살리면서 그리고 또 좀 진로가 열렸어요. 네. 보통 이렇게 1번 게이트에서 좀 발주가 늦으면 진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요 당시에는 좀 진로가 잘 열리면서 상당히 매끄럽게 잘 타냈습니다. 그리고 직선에서 한 발을 제대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온 챔프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버티는 그런 걸음을 보여서 블루치퍼가 좀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좀 선착 다툼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온 챔프는 블루치퍼의 압박 구도로 뛰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이 다이아삭스의 날카로운 추임력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코 차이로 이 가온 챔프가 3착을 했고 다이아삭스가 2착을 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마체 잘생기고 멋있는 네. 말로 뽑을 때 보면은
이 다이아삭스가 이 10손가락 안에 든다. 전체 마필 중에 할 눈에 정도로 확 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체드하고 이 모색이나 그다음에 여기 갈기? 뭐냐, 예, 갈기 네. 그쪽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번 이렇게 말을 볼 때마다 호감이 윤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초보 경마 팬들 특히 여성분들 네. 예시장에 오시면 이쁜 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맞췄을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상당히 잘생긴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생각외로 상당히 잘 됐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 마필은 한 1800이 가장 나은 그 네. 거리다 저는 이렇게 봐왔던 마필인데 1200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였고요. 57kg 부담 중량으로 1분 11초 3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m를 12초 4로 끊는 기록으로 봐도 상당히 잘 뛴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도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삭스를 입상 유력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아삭스는요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 기대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 마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 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54조 박천서 마방의 천지가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57.5에 상당히 높은 네, 높네요. 레이팅 점수입니다. 그래서 부담 중량으로는 좀 불리하지만 능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일반 경주 1200에 57kg 부담 중량으로 뛰었는데 이렇다 할 걸음을 예전의 걸음을 좀 보이진 못했습니다. 근데 직전이 이제 한 5개월 만에 출전이었거든요. 네. 공백을 크게 두고 출전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비교적 정상적인 출전 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좀 부담 중량이 높긴 하지만 이미 57 부담 중량으로도 막강하게 뛴 적이 있기 때문에 능력으로는 뭐 다이아삭스보다 외려 좀 더 앞서 있다. 네. 그러니까 다이아삭스 직전은 워낙에 잘 뛰긴 했지만 그간 보여준 기량으로 보면은 저는 천지가가 단거리에서는 다이아삭스보다 좀 더 세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단지 이제 부담 중량이 다이아삭스가 좀 54.5 높죠. 그리고 천지가가 57.5로 7.5? 3kg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담 중량 때문에 좀 어려울 걸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경쟁력이 충분한 마필임은 분명하고요. 자, 직전 경주는 이제 너무 공백이 컸기 때문에 재기량 발휘에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직직전 경주가 이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좀 진로가 열렸다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경주력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직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마필 신영철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천지가입니다. 자, 이 레이스는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고요. 자, 우승은 3번마 실버울프, 준우승은 1번마 마스크, 그리고 3착은 선행트라이했던 파노라마쇼, 그리고 가온 챔프가 이제 이 경주에서는 4착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연속해서 네. 대상 경주를 2번 재패를 했던 상황입니다. 앞선이 약간 이제 가온 챔프하고 파노라마쇼가 좀 경합 양상으로 뛰면서 페이스가 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천지가는 추임마답게 뭐 맨 후미권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번에 천지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기수는 가장 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상 경주다 보니까 천지가도 57kg 좀 높은 부담 중량이었고요. 지금 직선에서 이제 추입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 천지가입니다. 이 탄력으로 봐서 이 앞에 갔던 두 마필은 무난하게 잡아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버울프한테는 좀 안 된다 이렇게 경주 전개상 봤는데 진로만 그냥 앞에 뻥 뚫렸다면 이때 2착을 했던 마스크하고는 한번 후착 다툼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진로가 막혔던 게 좀 불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뭐 57 부담 중량으로 이 정도의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천지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번에는 또 특히 이 마필하고 가장 좋은 호흡을 보이는 이혁 기수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중량은 불리하지만 세게 봐야 될 입상 기대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천지가는요, 직전 복귀전에서 7위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워낙 또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기수와의 호흡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이번 경주 제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최근에 좀 너무나 좀 부진한 성적을 네. 거두고 있는 이 플레이스 투고입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다이아삭스 부담 중량을 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4.5라고 했는데 다이아삭스는 56.5고요. 56.5, 네. 이 플레이스 투고가 54.5예요. 아.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이 제가 플레이스 투고를 좀 보는 이유는 이 마필이 430kg대, 440kg대 좀 왜소한 마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뛴 걸 보면은 좀 부담 중량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좀 편성이 약했을 때는 뭐 57, 8에서도 제기량을 충분히 발휘를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좀 역부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처럼만에 좀 부담 중량이 54.5까지 내려온 그러한 레이스를 뛰고 있습니다. 이 탄력은 뭐 천지가도 탄력이 워낙에 좋긴 하지만 이 플레이스 투고도 제대로 탄력이 나왔을 때 보면 너무나 날카로운 직선 탄력이 나오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이거든요. 최근 부진하지만 저는 54.5라면 한번 해볼만 하다. 라스트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시스 투고를 최대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시스 투고는요, 최근 2경주 연속 또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 워낙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